현재 오커스 멤버 중심축인 미국과 호주가 동맹 일본에 이례적으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은 또 다른 동맹인 쿼드에서 미국과 호주와 동시에 해당 동맹에 속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에 매우 큰 뒤통수를 맞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일본의 막무가내 행동에 매우 당황했으며 일본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군사협정에 관한 분야에서 이는 안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일본이 거하게 뒤통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현재 왜 이런 상황이 등장했으며 일본이 미국과 호주 등으로부터 왜 외면을 당한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국면이 거론되고 있고 미국이 극비리에 일본에 제안한 사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막상 중국 선택해버린 일본.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 애매한 위치라는 것을 알고 한국이 항상 친중 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은 쿼드도 가입했고 미국 최우선 동맹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미국의 중심을 두되 겉으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띠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외교 전략을 보면 친중이 아니라 용중, 중국을 이용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중국을 완전 배척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거대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위치하기도 하기 때문이며 추후 한반도 통일까지 바라봤을 때 중국이 한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최대한 품지 못하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중국을 적대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북한의 영토를 노리고 통일 이후 점령을 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상원에서도 다뤄지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을 경계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이 친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동맹은 미국과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며 미국도 한국에 전례 없이 제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트럼프 정부 이외 바이든 정부에서 최종 해제까지 하며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족쇄를 풀어버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친중으로 보는 움직임과는 정반대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과거에 원조를 해주던 한국이 미국의 핵심 역량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국가로 여기며 한국의 첨단 사업체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에 전례 없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일본의 경제학자들조차 일본은 미국에 판매할 것이 없다며 2020년 인도태평양 포럼에서 미국이 한국과 대만 위주로 포럼을 짠 것에 대해서 일본 경제가 탄식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은 동북아의 중심을 한국과 대만으로 설정하며 전개한다는 것이 그 흐름인 것이죠. 이러한 국제 정세를 일본은 그저 외면하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각종 논란을 불붙이던 일본은 막상 자신들이 쳐놓은 여러 가지 덫에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우선 일본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무시하고 호주를 가장 먼저 가려했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총리가 당선된 이후에는 항상 미국의 제1순위로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러한 것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자기들 스스로 미일 관계는 최우방이라면서 미국 대통령만 바뀌었다 하면 달려가는 모습을 셀프로 연출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베의 경우에는 밀월 관계라던 오바마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한테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워싱턴 정계에서조차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당선자라 하더라도 일개 국가의 총리가 당선자를 방문하러 미국에 온다는 것이 기존 오바마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고 신뢰가 되는 일인데 왜 그런 가벼운 행동을 하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는 버선발로 뛰어가며 세계 최고 권력에 대한 굴종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세를 몇 번 일본이 보이자 이제 미국도 일본이 인사하러 오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온다고 해놓고 막상 미국의 방문을 취소해버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코로나 악화로 인해서 취소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은 방미 취소 후 돌연 호주에 방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 아닌 다른 국가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관례를 깨는 것이죠.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주중 호주를 방문해 스캇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일본 정가에서는 이를 크게 비판했습니다. 대미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일본이 미국을 향해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서도 영국과 호주보다 20일이나 늦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나 쿼드, 오커스 멤버들은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부담스러워해 결정을 미루다가 억지로 보이콧을 선언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인 석간 후지도 이에 대해 미국 불만이 폭발한 것은 당연하다고 일본의 애매한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은 국회의원과 도쿄올림픽 담당 장관 등의 인사가 파견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림픽 보이콧이라고도 보기가 매우 어려워 미국에서 이런 일본의 태도에 큰 실망을 했다는 것이죠. 미스노 일본 관방장관은 이러한 대표단의 방중을 발표하며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표현조차 쓰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일본 외무성에서는 중일 수교 50주년 기념의 해로 중국과 관계 개선을 표방하는 노선을 보인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분히 쇼라는 비판이 일본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일본 태도에 불신이 가중되어 기시다의 정상회담 요청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은 꽝 대신 닭 모양으로 느닷없이 호주의 방문을 결정해 미일 간의 논란까지 일으킨 것이죠. 이처럼 일본은 한국을 친중 프레임에 가두더니 자신들이 미국의 눈밖에 난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일본의 극비리에 제안한 것이 뒤통수를 맞으며 크게 놀란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일본, 미국의 대만 작전 거절. 일본은 대만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족과 같이 챙기며 보호해야 하는 동맹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대만의 아스트라제네카 기부를 위해 전용기를 띄우며 보여준 쇼맨십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계자들은 일본이 이렇게 대만에 대해서 갑자기 애정을 표하는 것에 속내는 뻔하다고 전합니다. 바로 대만을 일본 방파제로 활용하는 것이고 대만이 중국에 점령되면 곧바로 일본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만 근처에 있는 센카쿠는 일본의 중국에 내어주기로 되어 있는 2차 대전의 당시의 섬인데 아직 일본이 시류 지배 중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센카쿠 열도는 매우 쉽게 중국에 넘어갈 것으로 미국에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대만을 직접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이 판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뒤에 숨은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이 대만까지 커버하려면 일본이 함께 기동해야 중국을 상대하는 데 좀 더 수월한 국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미 군사 싱크탱크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지키려면 재래식 군사력의 80%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리적 이점도 없고 혼자서는 버거우니 일본의 도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일본에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안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지난 23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관계자를 이용해 대만 유사시 미일 공동작전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이 파악한 이 초안은 대만 침공에 대한 긴박감이 높아지는 초기 단계에서 미 해병대가 자위대 지원을 받아 대만에 인접한 오키나와현과 가고시마현 사이의 섬 지역에 임시 공격력 군사 거점을 설치해 부대를 전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방어도 포함되므로 일본이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쿼드 멤버로 대중국 대항체에 가입되므로 당연히 일본은 이 상황에 미국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작전 계획은 이달 초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일 외무 방위 담당 강요 2+2 회의인 안정보장협의위원회에서 최종 합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이 이 판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교도통신의 보도로 이 내용이 알려져 대만 유사시 전장이 될 것을 우려한 오키나와 현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반대운동을 시작하는 등 일이 꼬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키나와 주민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이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참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사를 올리며 이런 상황을 추측했는데 당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자위대를 대만에 파견할 수는 없다. 중국이 쳐들어와도 대만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며 대만이 이제는 미국을 통해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국방비도 조성하라는 취지의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막상 자신들이 이제 대만과 함께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국면이 나오자 회피해버리는 양상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극비 작전이 왜 누출되었는지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은 애초에 미 국무부와 일본의 외무성, 장관급 인사만 알고 있는 사안으로 절대 누설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언론으로 새어나가 시민들까지 퍼진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일본 언론 석간 후지는 대만 유사시 미일 공동작전 계획 초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이 자위대에 극비리에 제안한 것이라며 미국 측은 극비작전을 왜 지금 누설했는지 일부러 계획을 망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예전부터 일본이 직접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것에 몸을 사리는 것을 수차례 목격해왔습니다. 과거 걸프만 해도 일본은 오려하지 않았고 이제 동중국해에서도 미국이 싸워주길 바랍니다. 쿼드에 가입해서 반중을 외치고 말은 잘하고 한국을 친중 프레임만 몰아대는 외교를 펼치더니만 정작 중국에 맞서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리며 미국의 군사작전을 회피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알아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무기를 개발 중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족쇄만 풀어줬는데 이미 현무는 물론 SLBM 개발까지 미국도 놀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미 군사 싱크탱크는 한국은 GDP의 3%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집행한다며 동맹으로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동북아의 스마트한 동맹을 꼽으라면 현 시점에 누구라고 할지는 자명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의 신의를 지키지 않고 대만 일에 막상 발을 빼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국면입니다. 말과 로비로만 외교를 외치던 일본이 미국에 외면당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